드라마제니입니다. 나의 완벽한 비서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은호야, 우리 이혼하자. 별이 엄마와 유은호는 별이가 첫돌이 되기 전에 두 사람 이혼을 했다고 했네요. 별이를 안고 있는 유은호 모습에 별이 엄마는 숨이 막힌다고 했다는데요. 숨을 못 쉬겠다는데 잡을 수가 없었어요. 유은호가 강지윤에게 했던 말만으로는 진짜 이혼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써미에이사 말로는 두 사람은 같은 대학 출신으로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가 겨우 1살도 되기 전에 이혼을 했다고 하니 이해가 쉽지는 않았네요. 별이는 성장하면서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윤과 우연히 책방에서 만나게 된 날, 길 잃은 새끼 고양이를 보면서 엄마를 찾아주자는 강지윤 말에 자신의 상황에 비춘 것처럼 엄마가 버린 걸 수도 있다고 했었죠. 정말 별이 엄마는 자신이 낳은 딸 별이를 두고 그렇게 매몰차게 떠나버렸던 걸까요? 사실 나의 완벽한 비서 드라마에는 어려서부터 친엄마 아빠를 잃은 4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가 주인공 강지윤이죠.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강지윤은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빠와 둘이만 살았었죠. 하지만 아파트에 화재가 나면서 아빠는 우연히 어린 유은호의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게 되고 유은호를 구해내고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강지윤은 친척집을 전전긍긍하면서 외롭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친엄마 아빠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낸 두 번째 인물은 유은호인데요. 유은호는 30년간 자신이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요리사급의 음식 솜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화재가 났던 날의 기억으로 돌아가 봐도 텅 빈 아파트엔 유은호 혼자만 등장을 했습니다. 엄마와 둘이만 찍은 사진 액자로 봐서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건 우리 모두 짐작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엄마조차 이렇다 할 흔적이 나오지는 않았죠. 엄마가 일을 하느라 집을 자주 비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화재 사고에서 유은호를 살려내고 더구나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적어도 그 엄마는 아들의 생명을 살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봤겠죠. 그리고 불쌍하게 혼자 남은 강지윤을 알게 되었다면 자신이 보살피지는 못해도 뭔가 도움을 주었을 게 당연한 일인데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은호 마찬가지로 목숨을 건지게 된 후에도 혼자 살았다고 했고 그래서 자신을 구해준 강지윤의 아빠를 찾는 일도 다 어른이 돼서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가 또 있습니다. 정수연 작가의 아들로 등장하는 정서준입니다. 사실 정수연이 자신의 아들로 키우고 있지만 서준이의 엄마와 아빠는 사고를 당해 오래전 세상을 떠났었죠. 서준이 엄마의 여동생인 정수연이 갓난아기인 서준이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 지금 엄마 노릇을 하고 있는 건데요. 10회차 드라마에는 정수연이 서준이한테 진짜 엄마 아빠의 존재를 알려주는 가슴 아픈 장면이 연출이 되었었죠. 담담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서준이 모습에 살짝 눈물이 났었는데요. 이렇게 빨리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쩌면 다 성장한 후에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서준이 정수연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주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나 판단이 되기도 했었네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유은호의 딸 유별이입니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었던 유은호와 별이 엄마가 아이가 생기고 바로 얼마 후 헤어졌다는 것에서 이런 상황으로 유추가 가능한데요. 올해 시시로 지낸 입장이라 임신과 출산에 대한 대화 없이 아이를 낳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죠. 물론 산후우울증 같은 이유로 아기를 낳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누구에게나 가끔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증상은 일시적인 것이죠. 만일 이혼을 했다고 해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오래 지나지 않아 유은호와 별이를 다시 찾으러 왔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별이 엄마는 이혼을 하고 떠난 이후로 한 번의 연락도 없었다고 했었네요. 유은호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우리 이혼하자. 내가 별이 안고 있는 걸 보는데 숨이 막혀. 아마도 별이는 별이 엄마가 낳은 친딸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유은호는 클라이밍 동호회 활동도 하고 구조 동아리에서도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유은호는 위기에 처해 있는 별이 가족을 구조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결국 별이 부모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 유은호는 혼자 남은 별이를 데려와 자신의 자식으로 키우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구조를 한 데서 보람을 가지고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게 전부이지만 유은호는 다른 사람과 많이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 역시 화재가 난 현장에서 강지윤의 아버지 강경태가 아니었다면 이미 세상에는 없었을 인물이니까요. 아마도 부모인 어른 두 사람과 갓난아기 이렇게 3명의 가족을 구조했지만 그 부모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유은호는 자신이 나서서 갓난아기인 별이를 키우기로 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엔 아내도 동의를 하고 함께 키워보자고 했겠지만 사실 아기를 키우는 일이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헤드헌터 과정에서 미각 로펌으로 이직할 예정이었던 장선우 변호사의 이야기에서도 여러 장면 나왔지만 장선우 변호사는 자신이 낳은 친자식이지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너무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죠. 아마도 별이 엄마 입장에서는 자신이 낳지도 않았고 출산이나 육아를 할 계획도 없던 상황에 갑자기 유은호가 구조한 별이를 데리고 와서 자식으로 키우자고 하니 점점 그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입양을 보내는 게 낫겠다고 여러 번 유은호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유은호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았겠죠. 유은호는 자신이 별이를 키운 게 아니라 별이가 자신을 키운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해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별이라고요. 당연히 나머지 한 사람은 강지윤의 아빠 강경태인데요. 한 분은 자신을 구해준 분이고 또 한 사람인 별이는 자신이 구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었다는 의미로 생각이 되네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반드시 살아남으라고 그날 강지윤 아빠가 해준 말이 유은호에겐 아직도 자신 안에 존재한다고 했죠. 자신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그 목소리를 떠올리면서 버틴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자신도 그리고 별이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라 했습니다. 강지윤의 아빠가 자신에게 해준 고귀한 생명의 희생을 별이를 구해 자신이 키우면서 그것으로 그 빚을 일부라도 갚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화재 사고 때의 유은호 기억을 보면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여럿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유은호 집안에서 발화가 된 것은 정말 이해가 어려운데요. 거기다 굳게 잠겼던 아파트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 그리고 자신의 딸 별이와는 다르게 유은호는 잠이 쉽게 들거나 깊게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점심밥을 먹고는 바로 골아떨어져선 집이 불길에 무너져 내리는 것도 몰랐다는 것.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엄마가 자신을 버렸었다는 것으로 유은호는 생각할 수도 있었겠네요. 엄마는 비록 자신을 버렸을 수도 있지만 일면식도 없었던 강지윤 아빠의 희생으로 유은호는 새로 생명을 얻어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부모 없이 어린아이 혼자 세상을 살아간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유은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이에게는 자신이 부모가 돼서 그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자신 역시 누군가의 희생으로 목숨 빚을 지고 살고 있으니 말이죠. 아마도 강지윤은 자신의 아빠 덕분에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잘 성장해왔다는 유은호를 보면서 아버지가 그날 했던 일이 절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걸 가슴으로 느꼈던 것 같네요. 아버지가 했던 일은 정말 고귀한 희생이었다는 걸 다시금 깨달은 것인데요.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었겠죠. 이제 꼭 잡으라고. 다시는 놓지 말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직은 별이 역시 그렇게 유은호가 손을 잡아준 아이라는 걸 전혀 알지는 못할 텐데요. 아마도 혼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느라 힘든 상황을 겪었던 강지윤 입장에서는 유은호가 자신이 구조한 별이를 혼자서 키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흔쾌히 자신도 별이 엄마로 살아가겠다며 굳은 결심을 하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금은 강지윤이 빠진 급박한 상황에서 먼저 벗어나는 게 급선무인데요. 이왕 뺏을 거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뺏어와야죠. 김혜진은 피플즈를 완전 날로 먹을 계획을 하고 있네요. 넥스트 대표 선정에 우선권을 가지려고 김혜진은 피플즈의 고정남이라는 스파이까지 보내놓고도
뒤로는 피플즈를 완전히 망하게 할 일을 또 꾸미고 있었네요. 지금 문제가 된 제약회사 이코닉 바이오는 신약개발연구에 매진해서 이제 막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신약물질 특허를 받게 되면서 독일 쪽 제약회사랑 기술 계약한다는 정보까지 이미 퍼뜨려 놓은 상태였는데요. 이런 상황에 이코닉 바이오 권영민 대표는 피플즈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며 피플즈에게 전담해서 이코닉 바이오의 채용 컨설팅을 맡아달라고 했네요. 머지않아 상장하게 되면 엄청난 가치를 발휘할 거라면서 채용 컨설팅 비용으로 회사 지분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강지윤 역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 권영민 대표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혜진과 우철룡은 권영민 대표를 이용해 커다란 사탕 하나를 쥐어주고는 치고 빠지라고 뒤에서 조종을 했던 것 같은데요. 꼼수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반듯한 강지윤은 있는 그대로를 믿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일이 터진 것이죠. 뒤에서 이를 조종한 김혜진은 지금은 아주 좋아 죽을 표정이지만 과연 마음대로 그렇게 될까요? 이코닉 바이오 권영민 대표는 200억대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는 김혜진과 우철룡이 시킨 대로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이 일의 패턴으로 보면 6년 전 커리어웨이 이용훈 대표가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나게 된 일과 아주 비슷한 양상입니다. 김혜진은 강지윤을 그렇게 몰고 갈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이네요. 커리어웨이에 투자하던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 문제로 이슈가 커지자 다들 커리어웨이 이용훈 대표에게 비난이 쏟아졌었죠. 그 당시 강지윤 역시 이용훈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기업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그러다 주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이용훈 대표가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걸 두고 김혜진은 모두 강지윤에게 덮어씌우고는 회사에서 나가도록 만들었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용훈이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커리어웨이 대표실 자리를 김혜진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커리어웨이의 가장 큰 투자자가 우철룡이라는 걸 참고로 한다면 우철룡의 허락 없이 김혜진이 대표 자리를 넘볼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철룡이 격이 맞지도 않는 김혜진을 그 자리에 앉힌 건 뒤가 검은 일을 해야 할 때 김혜진의 욕심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국민투자공사 투자운용본부장 자리에 이석진을 추천하는 일에 강지윤이 거절을 하자 김혜진을 제대로 써먹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번 이코닉 바이오와 피플즈 문제는 그렇게 마음대로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없겠네요. 오히려 지금 피플즈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서 6년 전 커리어웨이에서 있었던 이용훈 대표의 일이 모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텐데요. 사실 내부적으로 볼 때 우철룡의 아들 우정우는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한 자료 접근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우정우는 아버지 우철룡이 벌이는 이런 비리들을 너무도 거북해하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한때 짝사랑했던 강지윤을 타깃으로 우철룡이 이런 일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게 되는데요. 우정우는 6년 전의 일에 대한 자료까지 가져와서 유은호와 손을 잡고 피플즈에 씌어진 누명을 벗게 만들겠네요. 당연히 6년 전 커리어웨이에서 일어난 일까지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될 텐데요. 결론적으로 김혜진은 자신의 눈을 자신이 찔러버린 격이 되어버리겠네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피플즈 강지윤이 눈엣 가시처럼 미워서 없애버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그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됩니다. 우철룡이 이 일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김혜진에게 몽땅 떠넘기게 될 테니 말이죠. 6년 전 이용훈의 마지막도 김혜진이 조장했다는 정보까지 언론에 흘리게 되는데요. 우정훈과 유은호가 안간힘을 다 쓰겠지만 그래도 우철룡을 코너로 몰아세우는 건 역부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워낙 큰손이라 방패막이가 대단했던 건데요. 하지만 성과는 있겠죠. 아마도 김혜진이 커리어웨이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커리어웨이가 피플즈의 합병이 될 가능성이 짙어진 건데요. 결국 강지윤이 합병된 회사의 대표직을 수락하면서 오래전 이용훈 대표와 관계된 불명예스러운 오해까지 모두 풀리게 되겠네요. 우명 인베스트먼트가 피플즈의 최대 투자자는 맞지만 한껏 덩치가 커진 피플즈를 우철룡이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 오는데요.
결국 2배로 확대된 피플즈는 강지윤과 유은호 두 사람이 공동 경영자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우정우는 우철룡의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에서 자신이 우명 인베스트먼트 일을 맡겠다며 우철룡 회사로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가 짐작하다시피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이제 피플즈 일들이 잠잠해지면 다음 단계는 강지윤과 유은호의 결혼이죠. 부모님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 반듯하게 잘 자란 강지윤과 유은호는 불쌍한 별이의 부모가 돼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강지윤도 유은호도 외로운 고통스런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별이에게만은 그런 걸 겪게 하고 싶지 않을 것인데요. 빨리 모든 상황들이 풀려서 강지윤과 유은호 역시 행복한 가정 속에서 즐거움 나누는 일상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두 사람의 결혼식이 올려지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완벽한 비서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